우크라이나 군 정보당국이 점령지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의 핵심 군수 보급망을 겨냥해 고도로 정밀해진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2026년 4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DIU 특수부대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철도망에서 군사장비와 연료를 싣고 이동 중이던 열차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열차가 역에 정차하거나 정비창에 멈춰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철로 위를 고속으로 운행 중인 상태에서 타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이동 중이던 기관차와 유조차를 포함한 총 5차례의 정밀 타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영 능력이 정지된 표적을 맞히는 수준을 넘어 운행 중인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다음 역에 도달하기 전에 정확히 격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작전은 단일 지역이나 단일 부대에 의해 우발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4월 16일 밤에는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 USFE 주도로 크림반도 점령지 그리고 러시아 본토를 동시에 타격하는 대규모 합동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총 16개의 표적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크림반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기지 2곳과 방공체계, 루비콘 드론 작전센터, 유류 저장시설, 흑해함대 보급용 무기고가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날 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 투아프세에 위치한 로스네프트 정유공장도 공습을 받아 연료 탱크 2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 사령관에 따르면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동시다발적 공습은 다중 영역과 서로 다른 지리적 전황을 통합 제어하기 위해 신설된 심층 타격센터의 지휘하에 체계적으로 조율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병합한 이후 흑해 진출의 교두보이자 후방 안전지대로 간주해온 크림반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을 무력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맥락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둘러싼 이번 군사적 움직임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초기부터 지속해서 고도화해온 다중 영역 작전의 결과물로 분석됩니다. 크림반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적 압박은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인 케르치 대교와 후방 미사일 기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3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으로 인해 케르치 대교의 통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통행 제한은 과거 2022년 10월의 차량 폭탄 테러나 2023년 7월의 해상 드론 공격처럼 교량이 물리적으로 붕괴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구조적 손상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이 선제적으로 교통을 통제한 것입니다. 케르치 대교는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군의 공중 및 해상 드론 작전이 반복되면서 수시로 폐쇄와 재개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교량 주변에 설치된 드론 방어망과 해상 차단벽 그리고 중첩 방공망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왔습니다. 앞서 2025년 6월 3일에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 요원들이 케르치 대교의 수중 교각 기초 부위에 100kg 상당의 TNT 폭약 등을 설치해 원격으로 폭파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교량의 가장 핵심적이고 복잡한 하부 구조가 손상되었다고 밝혔으며 이에 러시아군은 교각 주변에 드론 포획 장치를 추가하고 순찰선 배치를 늘리는 등 방어력을 증강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크림반도 내 다른 지역에 배치될 방어 자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크림반도 내부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작전 전술 미사일 기지도 정밀 타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과 28일 사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 SOF 저장부 부대 크림반도 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저정 시스입니다.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저정시설을 공습니다.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추 그럼 요인은 뚝 척액이 함계십니다.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추 방슈츠르미엇 보치 무릎 파격에 줄이는 부든 우크라이나 배전에는
폭격들만 시비가 투기였다는 그가드. 지난 4월 27일과 28일 정밀 타격 부대는 크림반도 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저정 시도를 봉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핵심 무기 체계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해당 시설 내부가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다음 날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들어 크림반도 내 이스칸데르 기지를 지속해서 타격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7일 파시치네 마을의 저장 시설을 시작으로 4월 16일에는 미제리아와 쿠로르트네에 위치한 배치작전 기지 두 곳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 사령관의 확인에 따르면 이 작전들은 제403사 무인 시스템 여단 소속 제9대대 카이로스 조종사들에 의해 전개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최전선이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수분 내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진 배치 기지였으나 이번 타격으로 미사일과 수송장전 차량 등이 파괴되어 러시아군의 정밀미사일 투사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연구소 ISW교면 최근 점령지 마리우폴 인근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도네츠크주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러시아군의 지상 보급로 GLOC를 차단하기 위한 공습을 감행하면서 러시아 측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플랫폼인 호넷과 중거리 드론들은 마리우폴과 도네츠크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군용 수송 트럭들을 타격하고 있으며 크림반도로 향하는 M14 고속도로의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 통로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드론 위협으로 인해 러시아군 군수 기획자들은 보급품 수송 시 드론 피격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송 차량들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대열을 넓히고 예측 가능한 이동 경로를 피하기 위해 우회 노선을 택하거나 야간 이동을 늘리면서 수송 효율성이 떨어지고 물류 비용이 상승하는 등 크림반도 내 러시아 점령군의 작전 유지 능력에 누적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5월 12일과 13일 야간에 발생한 공습과 관련하여 크림반도와 흑해 상공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53대를 요격하고 아조프의 상공에서 미국산 에이테컴스 미사일 8발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크림반도 해안으로 접근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을 격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든 공격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안전 점검을 위해 케르치 대교의 통행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6일에는 크림반도 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가 임명한 관료를 포함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공습은 양측이 승전일 기간을 둘러싸고 일시적인 휴전을 논의하던 시점에 발생했으며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로서 휴전 제한 조건에서 상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2022년 이후 전개해온 크림반도 작전의 누적된 성과는 러시아군의 해군 및 공군 전력 전반에 걸쳐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지난 240년간 홈구장 역할을 했던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사실상 쫓겨나 노보로시스크로 주요 함선들을 이전 배치했습니다. 흑해함대의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침몰한 데 이어 2025년 12월에는 수중 베이비 해상 드론의 공격으로 킬로급 잠수함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크림반도에 기반을 두었던 칼리브르 미사일 탑재 가능 함정들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이동했습니다. 공군 전력의 경우 지난 4월 벨베크 비행장이 공습을 받아 러시아군의 고성능 전투기인 미그 32 비상에서 지상에서 손상을 입었으며 4월 초 키롭스코의 비행장에서는 안토노프 72 수송기와 오리온 무인기 4대, 고가의 공격 드론 등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의 대공 감시를 담당하는 카스타 레이더 기지와
P-37 조기경보 레이더도 타격을 입어 방공망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전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사부 340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이전을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체는 회전형 레이더 어레이를 장착하여 지상 기반 레이더의 한계를 넘어선 원거리에서 러시아군 항공기와 미사일 해군 함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부 340이 시속 530km의 순항 속도를 가진 저속 기체여서 독자적인 방어 능력은 없지만 크림반도와 흑해 전역의 3차원 전장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의 F-16 전투기나 방공구대, 타격 제어 센터로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군사작전의 기획과 조율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군 역시 전략 순항 미사일인 KH 벙몬1의 연료 탱커를 줄이고 이중 탄두를 장착하거나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집속탄 변형을 개발하는 등 유도 시스템과 전자전 대응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월 이후 이들 순항 미사일에 대해 88%의 역용률을 기록 중이며 미사일의 부품을 공급하는 크렘니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공장과 보트킨스크 미사일 제조 공장 등 러시아 본토의 생산 기반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전개하는 크림반도 작전의 목표는 단순한 영토 탈환을 위한 즉각적인 지상 진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독자 개발한 차클룬 장거리 타격 드론 등을 활용해 이스칸데르 기지, 보급 열차, 지상 코리도, 교량 등 핵심 군수 기반 시설을 반복해서 격파함으로써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과 특수부대, 그리고 보안국의 다중영역 합동작전은 점령지 내부의 군사적 지속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해체해 나가고